지금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주유소 기름값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당신 월급에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당신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가족과 외식도 자주 하는 평범한 가장이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남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유비가 한 달에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랐고 마트에서 장 보는 금액도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배달비도 올랐고 택배비도 슬그머니 올랐습니다. 김대리는 자기가 돈을 더 쓴 건지 물가가 오른 건지 헷갈립니다. 이게 바로 유가 상승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곳에서 동시에 당신 돈을 잠식합니다. 그럼 지금 국제유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6년 3월 현재 국제유가는 버렌트유 기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약 30%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루트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심지어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유를 108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한 방울도 우리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제유가 변동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주유소에서만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비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충격파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유가 18의 상승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당신 생활 전반에 걸쳐 최소 3가지 이상의 연쇄 타격이 발생합니다. 숫자를 보면 분위기와 실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약 0.6%포인트 상승합니다. 만약 유가가 배럴당 82달러에 도달하면 경제성장률은 0.45%포인트 하락하고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오일 쇼크 시나리오가 되면 물가는 2.9%포인트 급등하고 성장률은 0.8%포인트 급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 상승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전방위적 물가 상승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석유 관련 제품들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직접 제품은 당연히 오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택배, 화물, 배송 모두 기름을 쓰니까요.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있는 모든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라면, 과자, 고기, 채소, 심지어 화장품까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에너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전기료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발전에 LNG와 석유를 상당량 사용하거든요. 결국 유가 상승은 개별 품목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가격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무역 수지 악화와 환율 압박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야 하니까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입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기준 원유 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수입으로 나가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원화 가치가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기업 수익성 저하와 고용 불안입니다. 기업들도 원자재 비용, 물류비, 에너지 비용이 모두 증가합니다. 특히 제조업, 물류업,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흡수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고 임금 인상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고 서서히 퍼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때문이죠.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에는 민감하지만 서서히 누적되는 비용 증가에는 둔감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 2,000원 오른 건 바로 느끼지만 마트에서 라면값 100원, 배달비 500원, 전기료 5,000원 오른 건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은 작아 보이지만 다 합치면 월 10만 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정상화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일시적이겠지, 곧 내려가겠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유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가 원인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이신 분들, 지금 당장 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정비를 점검하세요. 주유비, 교통비, 난방비, 전기료 같은 에너지 관련 지출을 체크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거나 카풀을 고려하세요. 둘째, 생활비 예산을 재조정하세요. 유가 상승기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식비, 외식비, 소비 지출을 50% 정도 줄이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유가 상승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고용시장도 불안해집니다.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여러분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룹입니다. 원재료비, 배송비, 에너지 비용 모두 증가하니까요. 첫째, 원가 구조를 재분석하세요. 어느 항목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 전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무조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 수 있으니 대신 메뉴 구성을 조정하거나 포션을 조절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셋째,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환급,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책이 나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투자자분들, 유가 상승은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유가 상승기에는 에너지 관련 주식, 정유, 석유화학은 단기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항공, 운송, 소비재 업종은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고려하세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니까 금, 원자재,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셋째,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유가 상승, 무역 수지 악화, 환율 상승 이 흐름이니
해외 주식이나 달러 자산 비중이 높다면 환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자, 고정소득자 분들, 여러분은 물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그룹입니다. 소득은 고정인데 지출만 늘어나니까요. 첫째, 필수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 단열 개선 같은 방법으로 난방비와 전기료를 줄이세요. 둘째, 배당주나 채권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세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고정 수익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 물가 연동형 상품이나 배당 성장주로 일부 전환을 고려하세요. 셋째, 정부 복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 같은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나 재테크 입문자 분들, 육아 상승기는 경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첫째, 절대 FOMO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에 휩쓸리지 마세요. 에너지 주식 오른다더라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하세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현금이 최고의 옵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세요. 셋째, 공부하세요. 육아,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확인할 것 3가지. 첫째, 내 월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세요. 주유비, 교통비, 난방비, 전기료를 합쳐서 지난달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비상예비 자금이 충분한지 체크하세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육아 민감 업종 비중을 점검하세요. 항공, 운송, 소비재 비중이 높다면 리밸런싱을 고려하세요. 경제는 멀리서 보면 뉴스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 통장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월급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고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복합위기입니다. 하지만 밀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당신 자산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명한 경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